62페이지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동그라 1번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너무 좁을 때. 그리고 입체환지,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증환지 또는 감환지. 동그라 2번이 이제 증환지. 동그라 1번이 이제 감환지. 동그라 2번이 동그라 1번 증환지, 동그라 2번 감환지. 그리고 아예 과소 토지여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입체환지.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주는 거.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하면 뭐가 돼요? 입체환지. 아파트 아니고 뭐 상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건축물과 그 토지의 공유 지분 이렇게 말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이제 만들어서 분양하는 경우가 보통이겠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체환지를 합니다. 입체환지를 하게 되면 여기는 토지 소유자 또는 뭐 건축물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건축물, 뭐 창고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죠. 주택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이제 여기에 있는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이 여기서 분양받게 된 이 최소 건축물 분양 가격의 얼마 이하일 때 100분의 70 이하일 때는 분양 대상에서 입체환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 뭐 여유가 있으면 해주고 여유가 없으면 너는 못해 이렇게 뺄 수도 있고 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주택을 가지고 있다. 주택. 이 사람이 주택과 토지의 권리 가액이 여기 있는 분양 가격의 최소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다. 이래도 이 사람에게는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 사람 주택을 가진 사람 주택. 도시개발 사업으로 보다 나은 형편을 누리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아무리 낡고 허름한 집이 있어도 쫓겨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을 때 주택.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 특별한 옵션 얼마 이하일 때는 제외할 수 있어요. 100분의 70이야. 100분의 70이야. 권리가액이 100분의 70. 그런데 환지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입체환지 신청 기간은 분양 신청 통지하는 날부터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돼요. 분양 신청 입체환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감 그 다음 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일 이상. 마감 10년 후 너무 길어도 안 돼요. 30일 이상 60일 이내. 필요할 때는 이제 20일 연장할 수 있고요. 자, 이 숫자는 뭐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정비사업에서 똑같거든요.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 인가 고시하시면 분양 신청할 수 있어요. 분양 통지해 주겠죠? 그럼 분양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한 날부터 분양 신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숫자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중요도가 1이고 정비사업에서 1이면 똑같이 써보니까 중요도가 한 2쯤 되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안 할 건데 두 개니까 한번 읽어보는 정도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제 한번 외우려고 한번 해보시고. 동그라미 5번. 입체환지 대상 건축물 중 환지 계획에 따른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채비지로 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자, 본래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기로 500세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400명만 분양 신청하고 100세대 남을 수도 있잖아요. 남은 거 그냥 빈집으로 놔둬요? 아니겠죠? 뭔가 써먹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채비를 해서 사업 경비로 쓸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채비를 해가지고 돈 돌려주는데 쓸 수 있고. 그리고 일반에게 분양해서 그 분양한 그런 자금으로 청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채비지로 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얘가 가끔 답이 되기도 해요. 나머지 건축물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정비법에 그 말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주택법에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다 틀렸죠. 그러니까 일반이 분양할 수 있겠죠, 당연히. 평균 토지 부담률 인데 동그라미 공식 말고 동그라미 2번부터 보겠습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아무 말도 없으면 55 초과 못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도시개발 사업 했는데 종전토지는 100인데 이렇게 돌려주는 주도가 50도 안 되더라. 이러면 뭔가 부당한 거죠. 채비지가 너무 많다는 얘기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억울하죠. 그러니까 50을 초과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여기가 뭐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막 훈 안반밖에 없었고 전부 수렁이고 뻘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있어요. 채비지가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평균 토지 부담률이 60%까지 할 수도 있어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하는 말은 틀리게 안 나와요. 자,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60까지 할 수 있어요. 기본은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50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사업에서는 땅 주인에게 반은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업이 너무 어렵다 이럴 때는 60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이제 사적 자치 원칙이 적으면 자기들이 원하면 60 넘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이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여기에다가 많은 공공시설, 기반시설 그리고 멋진 무슨 자연 경관을 조성을 잘하면 땅값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일산처럼 여기 호수공원도 하나 만들고 하면 땅값 얼마나 올라갈 수 있죠. 요즘 그제도 걸어가다 보니까 옛날 중랑천이 있고 여기 한강이 있고 레미콘 회사가 여기 있었거든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 집에 걸어가다 보면 먼지 풀풀 나고 레미콘 트럭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니까 한 10몇 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죠 여기가. 그때는 중랑천 하면요 이게 물에 거품이 시간도 없는데 이 얘기 듣네. 거품이 뻘뻘 올라왔는데 거기 이제 가스가 막 밑에서 막 썩어가지고 올라오는 거. 지금은 이제 거품이나 물고기가 있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조망권, 여기 조망권, 서울숲 있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비싸죠. 이렇게만 만들어 주면은 60을 초과할 수 있다. 평균 토지 부담률이. 얼마가 동의하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을 초과할 수 있다 말이에요. 평균 토지 부담률 공식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이제 자 평균 토지 잘 들으면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100의 토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뭐가 부담된 거? 이게 부당한 거 이게 뺏긴 거, 그죠? 그래서 종전토 환지 계획구역 면적, 환지 계획구역 면적 중에 보류지 면적 하면 이게 평균 토지 부담률. 물론 100 곱하면. 자, 환지 계획구역 면적이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100이었어요. 그럼 여기 보류지가 뺏긴 땅이 4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균 토지 부담률 얼마예요? 100분의 40. 뺏긴 땅. 40% 뺏겼잖아요. 이게 뭐예요? 평균 토지 부담률. 곱하기 100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제가 뺏긴 땅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뺏긴 땅. 내가 안 뺏긴 땅은 다 빼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본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이 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연상을 해보죠. 환지방식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자체가 원래 가진 땅이 있다고 쳐요. 이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 아니고 얘가 아니고 그럼 지자체도 토지 소유자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들이 아닌 다른 사업 시행자가 신탁회사라든가 얘네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걔는 이건 우리가 뺏긴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가진 땅 중에 뺏긴 땅이 평균 토지 부담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빼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빼야 되겠죠? 그죠? 여기가 그 시행자가 가진 토지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지금. 보류지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빼야 돼요.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 내가 가진 땅이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응하는 종전 공공시설 부지는 그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행정시설 때는 무상 귀속시키고 민간일 때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상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용지 그거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 대신에 여기다가 큰 학교를 다시 새로 지었어요. 이쪽에다 지었어요. 그러면 이거 내 땅 아니잖아 이거. 그거 빼야 돼요. 공공시설 사업 시행자의 무상 귀속되는 토지. 여기서도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빼야 돼요. 다 빼야 돼요. 위아래에서. 자, 왜 그런가? 이치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자 환지 계획구역 면적에서 뭘 빼요?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사업 시행자가 본래 소유하는 토지 다 빼야 돼요. 이 중에서 이제 보류지 면적 40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40. 보류지 면적에서도 다 뭘 빼야 돼요?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 사업 시행자가 본래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내가 뺏긴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진 땅에 뺏긴 땅이 평균 토지 부담률인데 이것들은 다 빼야 돼요. 곱하기. 그래서 외울 때는 무소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으니까
빼야 돼요. 무소유는 분자 분모에서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된다. 환지 계획구역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 곱하기 100인데 네모 안에 있는 표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되는 종전 공공시설의 토지 내 거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내 거 아니에요. 욕심낼 거 없어요. 다 빼야 돼요. 위아래에서. 분자 분모 다 뺀다.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비례율은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분에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 뺀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에 그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만약에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사업을 딱 했더니 여기 있는 평가액이 200억이 됐어요. 100억이 200억이 됐죠? 그 비례관계를 비례율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분의 200 곱하기 100. 이게 비례율. 그럼 이게 200%가 되는 건데, 그 말은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가진 토지나 건축물, 여기에 토지나 건축물 평가, 이게 10억이면 여기에 권리가액이 20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만 주의할 게, 순수하게 늘어난 것만큼이 비례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총 사업비 빼야 돼요, 여기서. 순수하게 늘어난 것만 비례율이에요. 늘어난 거.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토지가 200억인데 100억, 여기 있는 사람들이 2배만큼 전부 요구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요. 보리지라든가 그런 채비지 같은 거 다 없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업비 빼고 늘어난 것만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사업비가 만약에 50억이다. 그러면 150억이 되겠죠? 그럼 비례율이 얼마가 돼요? 150%. 그럼 이제 여기는 100억이고 여기는 200억이지만 사업 경비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시행이 가져야 하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에 100억 중에 100억에 대해서 여기는 150억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1.5를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1.5배를.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분에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뭘 빼줘야 돼요? 뭘 빼줘야 돼요? 순수하게 늘어난 것만 하니까. 총 사업비, 총 사업비. 그럼 이제 비례를 나오고, 권리가액은 비례율 곱하기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 하는 게 있는데, 내가 10억이 있었다. 그럼 거기다가 비례율 곱해서 권리가액이 된다는 건데, 공식에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어요. 이게 불형이 있는 건데, 비례율은 100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100을 나눠줘야지 권리가액이 되는 거거든요. 100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권리가액이 되는 건데, 이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10억에다가 비례율 150은 150을 곱하게 되면 1500억이 돼요. 1500억. 그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지는 시험. 그러니까 시험에서 내면 안 돼요. 만약에 되면 이건 무조건 내가 이의제기해서 이거 틀렸다. 법이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된 것을 공부하라고 하나 해서 이건 공식을 맞게 나와도 틀린 거고 또 틀리게 나와도 틀린 거. 어차피 만약에 이걸 100을 나눠줬어. 만약에 나눠서 그게 맞는 건데 나눠서 그러면 왜 법에 없는 걸 내느냐. 법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해가지고 제기할 수 있고 근데 어차피 나올 가능성이 적고 권리가액하는 표현 정도 보시고 자 뒤에는 공식 보지 마십시오. 이제 비례율하고 평균 토지 부담률은 이제 기초 문제 풀이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동영 문제에서 제가 이제 평균 토지 부담률은 한 2번 정도, 비례율은 1번 정도 될 거예요, 이제. 환지 설계는 무슨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평가식. 면적식으로 해야 돼요? 평가식으로 해야 돼요? 평가식. 토지의 가치가 중요한 거죠, 가치. 그죠? 땅의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농경지 10,000평이 있었어요. 근데 상가부지 1,000평 주면은 그게 훨씬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슨 식으로 해야 된다? 평가식으로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다. 이럴 때는 무슨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때는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면적이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용도로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환지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어?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성격이니까 면적식으로 할 수도 있더라. 예외적으로. 기본 원칙 무슨 식인데요? 평가식. 하나의 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되고요. 일부는 평가식, 일부는 면적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입지 환지할 때는 반드시 뭘로 하라고 했어요? 평가식으로 해요. 입지 환지할 때. 입지 환지는 그러니까 환지 전후에 현황이 경미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토지 대신에 건축물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식으로 해야 돼요? 평가식을 해야 돼요. 평가식. 면적식으로 할 수 없죠. 이제 가치의 평가 대상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보세요. 강의하면서 다 설명한 거니까.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거. 아까는 네 가지 원에서 환지를 제외한다는 말이고 여기는 환지 지정을 제한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민 정출한 공람 공고일 또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따로 정하는 날, 그 기준일 하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기준이란 말 표현조차도 여러분들 몰라줬습니다. 1.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됐다. 자, 공람 공고일 후에 부랴부랴 여러 개 받으려고 분할을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였는데 A, B, C가 나눠 가졌어요. 그럴 때 그냥 A한테만 환지를 해주고 B, C, D는 현금으로 청산하거나 아니면 A, B, C 다 해주는데 원래 그 사람들에게 각각 100을 줘야 되는데 60씩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를 제한할 수 있다. 말이 이렇게 두 가지 말이 있는 거예요.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은 아예 환지를 안 해준다는 말이고 환지를 제한한다는 것은 원래 받을 것이 100씩인데 60씩만 준다는 말인데 여러분 두 개를 다 기억하지 말고 그냥 금전으로 청산해도 좋다. 이렇게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됐다. 그럼 한 명만 주고 나머지는 금전으로 청산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증가됐다. 나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본래는 토지 소유자 한 명이었지만 건축물 소유자까지 해서 두 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입체환지 등을 할 때 너 건축물 소유자 너는 나중에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너는 입체환지 못한다 해서 그냥 현금으로 청산해버리고 환지를 한 명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비슷한 취지예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했다. 그럼 또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을 건축했다. 여러 사람 될 수 있죠. 3번 동일한 토지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 사람이 대지의 건축물까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걸 대지는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건축물은 남에게 양도하고 역시 분리해서 여럿이 소유하는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1, 2, 3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1번에 뭐 여러 개로 필지를 분할했다. 2번에 뭐 증가된다.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했다. 또 여럿이 소유한다. 이런 표현에서 한 사람의 권리자가 여러 사람으로 나눠지는 경우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연상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환지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해버릴 수도 있더라. 아니면 조그만 원래 받을 것을 50%인데 그냥 30%씩만 인정을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다. 이거야 이제. 언제 다음날 한 것은 기억하지 말고 그냥 다음날 이거 마시면 되고 다음날 이렇게 됐을 때 두 개의 필지가 하나로 합병되었다. 이거 해당 사항 없는 거죠?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전환했다.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온다 그러면 단일 문제 나온다 그러면. 자, 환지 예정지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해서 필요할 때는 도시개발구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 있다. 그 환지 예정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이게 환지가 될 것이다. 예정지를 정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메가로 2번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 그럼 임차권자 등이 행사할 목적의 대상 토지도 알려줘야 되겠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그래서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의 권리 목적인 토지나 그 부분을 뭐 일부 토지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된다. 지정을 하게 되면 종전 토지에 관한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앞으로는 종전 토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뭘 활용할 수 있어요? 환지 예정지나 또는 이제 임차권자에게 일부 부분을 알려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하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뭘 써야 돼요? 환지 예정지. 시행자는 채비 정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비지는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뿐만 아니고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처분도. 자, 공사가 끝났습니다. 환지 방식일 때는 바로 준공사를 받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내면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켜야 된다. 공사와 관련된 걸 한번 공람시켜서 이제 토지 소유자라든가 인근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왜 경계를 침범했냐, 왜 공사를 이따 이러느냐 그런 의견 제시 기회를 줘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공람 기간 동안에 토지 공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 의견서대로 이제 처리를 다 했어요. 아니면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근데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 할 때는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로 조치를 다하면 이제 그 사람 지정권자일 때는 자기가 공사완료 공고를 바로 하고 지정권자 아닐 때는 준공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여기만 아니고 어디 나오는 건 공사가 다 끝나야 준공사 원칙이죠. 공사 끝나기 전에 공사가 끝난 구획별로 준공사 받을 수 있다. 원래 준공사 받아야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준공사 전에 만약에 사용 허가를 받았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는 이제 사용 허가 이렇게 되지만 다른 데는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허가 뭐 이런 말 나와요. 어쨌든 본래 원칙은 공사 끝나고 준공사. 준공사 받아야 사용하는데 사용 허가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자,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사지만 공사 완료 전체가 다 끝나기 전에 공사가 끝난 부분별로 준공사 받을 수 있다. 채비지가 아까 미리 처분할 수 있는 특혜가 있었죠. 하나 더 있어요. 채비지는 사용 허가 받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채비지 두 가지 있어요. 특혜가 하나 뭐였죠? 아까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채비지는 준공사 전에 또는 사용 허가 받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번에 그랬다 했잖아요. 채비지 또는 지정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은 일반 토지는 지정권자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채비지는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설명 듣기 전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채비지 사용할 수 있죠? 또 채비지 아닐 때는 지정권자로부터 사용 허가 받으면 준공사 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채비지는 준공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나와요.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심지어 사용허가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채비지는. 환지처분 시기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사를 받은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할 때는 준공사 필요 없죠?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로부터 얼마 이내 환지 처분해야 돼요? 60일 이내 환지 처분해야 된다. 60일. 발음이 비슷해서 그냥 환갑잔치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 자음만 보면 환갑잔치하고 비읍도 있고 무슨 뭐 치읍도 있고 그래서 환갑잔치 했죠. 얼마? 60일. 그래서 며칠 살고 죽어야지 하는 게 이제 60은 살고 죽어야지가 건축법에 나온 거였어요. 분할 제한 면적. 그래서 60 기억하고 좀 이따 60이라는 숫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환지 처분할 때 환지 계획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공고해야 되고 환지 처분 효과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언제? 다음 날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입주한지도 똑같아요.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입주한지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언제요? 공고된 다음 날. 이사가지 않는 게 있죠. 전속하는 것과 지역권,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 지역권도 역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토지에 딱 귀속되어 있는 거죠. 지역권, 종전체에 존속한다. 두 가지가 있고요. 근데 3번 없어지는 거. 다시 보면 여기에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임차권자는 이 환지에 대한 권리를 언제 취득하게 돼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전 토지에 그대로 있는 게 있죠? 재판상 처분으로 토지에 전속하는 것. 또 뭐가 있었죠? 지역권. 통행 지역권이 있었다. 그럼 이 지역권은 환지로 이전하지 않고 종전 토지에 전속한다. 근데 종전 토지에 만약에 아파트를 지었어요. 여기 통행 지역권을 남의 땅 가서 출입하도록 해놨겠습니까? 옆에 도로로 개설했겠죠? 그럼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옆에 도로가 생겼으니까. 그죠? 없어지는 것은 이날 없어져요. 소멸은 언제 소멸해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다음날 아니에요. 다음날 아니고 그것은 끝나는 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여기 이 사람이 환지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에 지금 채비지나 보류지가 지정되면서 마땅한 곳이 없어서 환지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럼 종전 토지에 있는 권리가 환지를 받지 않기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날 권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 없어져야 돼요? 여기서 청산 같은 거 다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결정되고 이제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럼 이제 그 대신에 그 다음날 확정된 이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산금은 언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지급해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환지를 받지 않기로 한 사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여기에 있는 토지 가액과 여기에 있는 토지 가액을 비교 형량해서 부족한 거 남는 거를 청산금으로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되는데, 저 사람은 여기 비교할 대상 토지가 없잖아요.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이때 말고 여기까지 말고 미리 결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사람은 환지 안 받은 사람 이 땅값만 평가해주면 되잖아요. 이것만.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교할 게. 그러니까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서 청산을 미리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청산금이라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서 분할 지급하거나 분할 징수할 수 있죠. 분할은 다 되는 거고. 이제 좀 전에 말한 사람은 이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미리 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분할 지급, 분할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일반론에 따라서 가능하고요. 자, 소멸은 언제예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환지 처분합은 또는 환지 예정일을 정하게 되면 여기 임차인 있잖아요. 임차인. 그죠? 이 임차인의 권리가 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농경지였는데 여기 아파트 부지로 공급을 했어요. 그럼 저 사람 임차인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적 달성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나 계약을 해야지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이 환지 처분 공고한 날부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사해야 돼요. 60일. 환지 처분 관련되죠? 환지 처분 며칠? 60일. 이 증감 청구도 언제? 며칠? 60일. 다시 네모 안에 있는 3번부터 다시 봅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 등 권리와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소멸을 언제 한다? 다음 날 아니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취득하고,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미 처분된 채비지 미리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까 환지 예정 정해서. 그죠? 근데 전에 시험 나왔는데 또 나올 말은 아니에요. 민법 문제니까 여기서. 그냥 채비지를 미리 처분할 수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채비지는 이제 그걸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데 그 매입한 사람은 당연히 지금 법률 규정에 따른 게 아니고 법률 행위에 따라 매입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취득하겠죠. 이거 우리 법에 있긴 있어요, 조문이. 근데 이건 민법 문제지 공법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민법 일반 문제죠.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자, 수용 방식일 때는 감정평가에서 경제입찰시키는 원칙이었죠. 그죠? 이제 여기도 감정평가를 일단 하긴 해요. 사업 시행자가 결정을 하는데 그걸 지멋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가격을 지멋대로 들쭉날쭉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여기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평가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만약에 이제 그 누가 하는가 몰라도 여기서만 우리가 공부한 거 찾을 수 있는 거, 감정평가가 먼저다, 심의가 먼저다. 그리고 다시 감정평가가 뒤다, 심의가 뒤다. 심의. 항상 제가 그랬죠. 맨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심의하는 심의. 항상 제일 뒤에. 혹시라도 헷갈리면 협의 심의예요. 평가 심의예요. 심의하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를 하면 그때 이제 토지평가협의회에 회부하면 거기에서 이 가격이 얼마나 적절한가에 대해서 약간 가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토지평가협의회가 이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시행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시행자 결정을 몰라도 만약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쳐 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막 비비꼬는 것들은 처음 나올 때는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게 나온 적도 있었고, 우리가 일반 공식에 따라서 제일 뒤가보다 심의다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맞출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임대주택 등은 아까 우리가 공부한 이주해서 폐교 공복임 상태가 됐어요.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여기서 써먹을 수 있고. 자, 청산금. 환지 처분하면서 결정.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 그랬어요. 네. 그 밑에 외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환지 처분 전에 청산금을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다고 했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정상금을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조문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놨는가 헷갈리게 뭐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쨌든 공법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 읽으시면 되겠고 100분에 얼마 지급해야 돼요? 아까 이제 그건 조합원의 경비 부담이었고 똑같아요. 여기 청산금도 100분에 4. 소멸시효, 공법상 소멸시효 몇 년? 5년. 근데 언제부터 진행하겠어요?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5년이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임대료 증감청구 설명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읽으시면 되겠고 증감청구 할 수 있다. 권리 포기하거나 손실보상 이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랬을 때 발생한 보증금 반환 청구라든가 하는 손실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임차권을 내가 5년 동안 행사해야 되는데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근데 동그라미 시행자는 이익을 얻은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것은 뭐 틀리게 안 나올 거고 이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 해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60일. 환지 등기. 환지 처분을 하면 이제 소유권은 귀속 관계가 끝났어요. 하지만 등기는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등기는 이제 14일 이내에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해야 된다.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는 촉탁 그러고 아닐 때는 신청 그러는데 구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환지 처분이 공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공고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그 환지가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등기를 하기 14일 동안 등기하라고 했는데 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공백을 빌어서 사업시행자가 몰래 장부상으로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걸 기화로 해서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렸으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14일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그러니까 환지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환지 처분 전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 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했어요. 그건 해줘야 돼요. 그죠? 물권 변동이 나만 보호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제3자의 물권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 원인이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생긴 것임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증명을 요하는 이유가 증명을 요하지 않으면 둘이 짜고서 이거 전에 생긴 건데 해가지고 환지 권리자의 권리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무시하고 자 언제 생겼을 때요? 전에 공고일도 필요 없어요. 전에 생긴 거. 등기원인이 전에.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서 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면 이제 환지 등기를 하기 전에 일체의 다른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취재하려는 거지. 감가보상금 아까 말씀드렸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행정청이 사업했어요. 근데 환지 전보다 환지 후에 만약에 토지의 평가이익이 손실이 있다. 이럴 때 그 손실에 대해서 행정청은 보상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 시행할 때 환지 방식하더라도 우리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도 이하도 다 관련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66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당연히 시행자가 부담하고요. 네, 2번에 보시면 지정권자가 사업을 했더니 시도 시군구가 다른 다른 타 시도라든가 시군구에서 이익을 만약에 많이 향수했습니다. 그럴 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국토교육부에서 공부한 그대로의 내용들이. 근데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행정과 협의해야 된다 하는 것도 국토교육부에서 공부한 그 내용이고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지자체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일방적으로 시켜도 돼요. 자기 관할구역이니까. 근데 타 시도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비용을 자기 관할구역 아닌 시군계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 안 되면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다, 기장이다, 행장이다. 행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3번 비용을 국가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융자해 줄 수 있는데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는 전부를 보조융자해 줄 수 있다. 근데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전부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안. 그것만 기억하세요.
시행인 행정청인 경우, 이건 뭐 기억을 못하더라도 행정청이 아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했어요. 지방공사가 사업을 했어요. 전부를 보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그것만 기억했어요. 이제 여기서 새로 나온 말은 그 말 하나. 자, 전부 보좌할 수 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행정청 아닐 때. 틀렸다. 그거 하나만 이제. 다른 것들은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반복된 거예요. 이제. 도시개발채권.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공개개소 사업에 드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이 도시개발 채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것도 따라 나올 수는 있는데 거의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써놓은 이유는 도시개발 채권이니까 도시개발 사업만 써야 된다. 혹시 이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잘 안 나오는데 그렇게만 이제 고집하면 나왔을 때 헷갈릴까 봐서 소개는 했습니다만은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때 누구 승인 받아야 돼요? 국장 아니죠? 이거는 지금 위에서 본 것처럼 도시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예산과 관련되죠? 누가 승인 받아야 된다? 행장승인, 행장승인. 이율, 이것은 이제 조례로 정합니다. 틀리게 안 나올 거예요. 작년까지는 내가 이걸 강의했어요. 이율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행장승인 사항인데 그 삭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연역적으로 오래돼서 삭제된 것들을 물어보진 않아요. 이제 작년에는 혹시 이율은 행장이 정한다, 행장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지금 안 그러니까 무시하고 만약 도시개발채권에서 승인하면 누구예요? 행장. 지정권자 아니에요. 이거 누가 발행하는 건데요? 도시개발채권. 도시가 발행하는데 도시? 도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시도지사가 또 이제 발행권자 위에 있는데도 이렇게 막은 읽어가지고는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시도지사 발행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행장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소멸시효는 공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했잖아요. 이자는 좀 짧아요. 민법도 이자는 2년. 이자는 2년. 농담삼아. 이자가 왜 성전환해가지고 2년이 됐는데 이자는 2년. 등록기관에 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무기명. 도시개발채권. 도시가 밤거리도 무섭고 흉해요.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방어하라 그랬어요. 도시개발채권만 무기명이에요.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고 다른 데도 무기명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만 도시만 무서우니까 무기명. 토지상환채권 무기명 그럼 돼야 안 돼요. 주택상환세제 무기명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은 몇 년?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이 상환기간과 소멸시효를 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상환기간은 발행한 날로부터 이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면서 매입한 자에게 이자, 조례가 정한 이자 지급, 가산시켜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3년 있다 줄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1년 있다 줄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5년에서 10년 범위에서 그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7년 있다 줄게 했어요. 상환기간이 됐죠? 상환이 되면 내가 얼마 이내에 청구해야 돼요? 5년 안에 청구 안 하면 소멸시효 완성되네 말이고 소멸시효는. 이자가 해마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2년 안에 청구하란 말이고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고. 물론 이제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숫자 가지고 물어봐요. 시험에서는 이제 소멸시효는 5년, 2년.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매입하는 사람, 이걸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3번부터일까요? 토속 채취가 아니고 형질병령 허가 받는 자. 그리고 국지 공출방 아닌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자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지방이전 법인 있죠? 국지 공출방이 매입해봐야 지자체에 예산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지, 지가 매입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국지 공출방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이네들에게 매입할 의무를 지운다. 이거 이제 매입을. 청문, 행정심판은 앞에서 이제 국토계획부에서 자세히 했고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행정심판도 외가로 2번은 지워버리고 외가로 1번만 보세요. 자, 행정심판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못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자,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할 때 이런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그들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할 수 있다. 행정심판이 아니어도 행정심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까지 받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좀 시간 됐지만 안 쉬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는 별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직접 제안할 수도 있다. 면접 같은 거 물어보면 이제 30만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제. 근데 거기는 할 수 있는 가능성만 말했으니까 틀린 말 아니고. 지방공사가 100분의 50을 초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경우에 대상 토지 면적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50조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시험은 막 뒤에도 틀리게 하는데 일본은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이 없으니까 이제 뒤는 일단 맞게 하는 거예요. 자꾸 봐야 되는 거니까. 틀린 말을 자꾸 보면 헷갈리니까. 특별자치도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하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구, 행정구에 걸쳐 있다. 이럴 때는 그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장에게 관련서를 제출해야 한다. 2번 틀린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몇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야 돼요. 7명, 황해 7인이겠죠.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되고, 조합 임원, 같은 조합이든 다른 조합이든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원,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가 돼요? 아니면 평등한 의결권을 가져요? 평등한 의결권. 공유할 때는 의결권이 몇 개예요? 하나. 임원의 자격, 수, 임기, 직무, 선임 방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에 있어야 되고요. 정관은 그 조합의 운영이라든가 조직 구성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뭐 다 담고 있겠죠. 다 뭐 읽을 수는 없습니다. 양이 많아서 상식으로 푸셔야 돼요. 나온다 그러면.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대표요? 감사. 3번 틀린 것은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됐어요. 해당 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연녹지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 수립하려면 토지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10만 미만의 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일간신문에 꼭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고.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을 할 때는 국가가 사업 승계할 때는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11조 1항부터 4호까지의 공공시행자가 무슨 얼마 이하의 무엇을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는 추첨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국민택 규모. 그 다음에 뭘 건설할 때? 임대택. 2번이죠? 2번. 볼수록 잘 만들었네, 문제를. 누가 만들었는지. 자, 5번. 환지 계획과 환지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면적을 증가 또는 아예 너무 좁으니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임차인 할 말을 쓰면 임차인 동의 받아야 하는데 그 말 없으니까 일단 무시하고 맞는 말이죠. 환지 제외를 신청한 토지 면적이 모두 합해요.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되는 경우로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람 공고일 후에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그 계약 체결한 날부터 몇 년 지나면 환지 제외 신청할 수 있는데요? 3년.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누가 뭔데요? 왜 틀렸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 환청. 환지 계획은 청. 구청장. 입주한자라는 경우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 1주택만 공급한다. 이 정비법에서 공부하는 건데 그 기본 원칙은 똑같아요. 여기서도. 물론 정비법에서 거의 나오는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갖다 써먹을 수도 있어요. 6번 환지 계획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수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이때 과수 토지 판단 여부는 환지 전 소유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권리 면적. 과수 토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말은 주거지역에서 60제곱미터 미만이 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받으려면 60은 돼야 되잖아요. 종전 면적이 아니고 뭐 내가 받게 되는 면적. 권리 면적 기준해야 되겠죠. 그죠? 권리 면적 기준에서 과수 토지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늘려주고. 근데 권리 면적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토지가 여유가 있으면 60 줘도 되겠지만 20밖에 안 되는 사람을 60 주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환지, 부지정,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제. 권리면적 기준이다. 시행자는 기준일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꼭 철저하게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준일 다음 날 단독이 가세도로 전환됐다. 역시 금전 청산할 수 있죠. 4번도 4번은 다른 거네.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권리 가액과 관계없이 입주한지 신청할 수 있다. 맞죠? 5번 환지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일반에게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뒤에 있는 것은 문제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써봤어요.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고 환지대에서 제외되어 금전으로 청산받은 자 위에 있었잖아. 2번, 3번 좀 약간 억울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때는 원래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제 뭐 세입자라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도 있다. 7번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지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맞고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을 해서 토지를 교환, 분합 등이 필요해요.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환지. 실시기 인가 고시가 있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세부 목록 고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없고요. 순환용 주택을 활용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8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소멸한다. 틀렸죠? 소멸은 끝날 때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기억하는 게 공고된 날 기억해. 공고된 날. 끝날 때 하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죠? 끝날 때 아니고 공고일 시작하는 때 이렇게는 안 해요. 다 끝나는 때로 나와요. 근데 공고일. 오늘 밤 12시 소멸한 거죠. 끝나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고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공고된 날 이걸 기억해야 돼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이전하지 않고 제비지는 시행자가 부리지는 환지계획 정한자가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되면 14일 이내 등기를 신청 촉탁해야 되는데 다른 등기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래갖고 또